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0일입니다. 하반기 RPS 입찰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태양광 사업, 국내에서 태양광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고, 현장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오늘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반기 입찰 공고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들어가면 하반기 입찰 공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카페에 관련자를 올려놨다 보니까 영상 하단에 주소를 같이 넣어 드릴 거고요. 입찰문 공고문을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달라진 것들이 없어요. 약간씩 변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고 물량이 1000MW가 나왔는데 상반기에도 공고 물량은 1000MW였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용량이 298메가다 보니까 30%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된 거죠. 100%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선정된 용량이 272메가. 결격 사유가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선정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반기에도 1000메가 공고가 났는데 발전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냐?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장기거래 계약을 해지한 발전소도 속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본다면 발전사가 우리가 예전에 소송도 하고 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계약 해지가 안 됐었죠. 그런데 올해 계약 해지 한 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발전사에서 계약 해지를 왜 해줬을까요? 무조건 해줬을까요? 뭔가 손해가 나지 않는다라는 보고서를 남기고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담당자가 계약 해지를 해줬으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 이유를 그럴듯하게 되니까 계약 해지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 REC 가격이 지금 8만원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REC 금액이나 S&P 금액 현물로 거래를 하는 것들이 워낙에 좋다. 그래서 장기거래 계약을 해지를 하고 현물로 가야 된다라고 계약 해지를 요청을 했는데 해준 데가 있어요. 소송을 해도 안 해주는 것들을 막 계약 해지를 해준단 말이죠. 그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7월 달에도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요번에 10월 20일 날도 또 공고가 났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도 고시를 통해서 REC 현물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너무 불안해요. 왜냐하면 태양광 사업은 정책 위반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을 바꾸는지에 따라서 수익성이 많이 달라지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죠. 긴급 정산 상한가격이라든가 아니면 S&P 상한가 규제를 함으로써 그 금액 이상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 이번 입찰에도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그런 것들이었죠. 이렇게 시장이 변경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정책은 바뀌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입찰에도 탄소거래에 대한 규제가 나왔습니다. 탄소거래에 대한 규제가 나왔고 탄소거래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야기를 했던 게 탄소인증제를 이렇게 가져가면 태양광 모듈 탄소 배출량에 대한 가산점을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 국산 제품들을 우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외산 제품들이 더 많은 반대적인 효과를 누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었죠. 왜 안 바뀌었을까? 바뀌어야 되는 정책들이 있는데 안 바뀌는 것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정권 하에서 태양광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스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드리지 마. 정책 육성 사업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죠.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 태양광 산업에 대한 규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직원들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요. 태양광을 하고 있는 사람들 무슨 비리가 있지 않았냐라고 감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정책 위반자들도 크게 달라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입찰이 미달이 나고 현물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정책이 바뀌게 되고 앞으로 REC에 대한 규제들이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되면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아니면 어떻게 제도를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나옵니다. 태양광? 가급적 하지 마. 굳이 그걸 해야 되나? 태양광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반대로 외국에서는 태양광이 엄청 잘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도 미국에 가서 관련된 공장을 지으면서 대규모 공장들을 지으면서 산업을 육성해가고 있는데 국내의 태양광 산업들은 완전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입찰 제도도 많이 건드리지 않고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입찰은 당연히 미달이 될 테니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상한가로 그냥 들어와라. 상한가로 들어와도 뭐가 됩니까? 상한가로 들어오더라도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경쟁입찰 공고부터 선정된 발전소들의 S&P 정산 단가는 관련 고시에 따라 해당 발전 설비의 고정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급 정산 상한 가격 지정 시에는 고정 가격과 긴급 정산 상한 가격 중 낮은 값을 정상 가격으로 한다. 자,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예전처럼 S&P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방을 잡아놓고 그 이상의 매출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상방이 잡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돈 놓고 돈 먹기가 되는 거예요. 투자비를 계산을 해보고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지금은 상한가로 거의 다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중국 제품이나 국산 제품이나 탄소 등급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어요. 미달이 날 거니까 뻔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입찰 계획이나 제도들을 많이 바꾸지 않고 있다. 라는 것들은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크게 많은 것들을 바꾸지 마라. 지금은 가급적 많은 것들을 손대지 말고 그냥 있는 상황에서 유지를 해보자라는 정책 입안자들도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지금 그런데 리파워링도 할 수가 없어요. 리파워링을 육성을 해서 시장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시장을 창출하지 말라라는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리파워링 육성 사업이 나오지를 않고 기존의 발전소에 대해서 장기거래 계약은 끝나가는데 재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거죠. 지자체 조례는 걸려있죠. 개발 행위는 다시 받아야 하죠. 지번을 분리를 해가지고 설비를 했을 때 기존 설비는 가중치를 차감을 받아야 하죠. 신규 설비에 대해서 가중치를 제대로 받으려면 다시 인허가 개발 행위를 들어가야 되는데 개통 여유가 없는 데들이 많고 조례에 걸리는 데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리파워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리파워링에 대해서 손익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리파워링을 하는 것도 손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육성 정책도 발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정책 입안자들이나 이쪽에서 관련된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국내의 태양광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많이 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지금 정권 하에서는 태양광을 굳이 해야 돼? 태양광을 굳이 앞으로 육성하지 말고 원자력 발전소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가 나오질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전부 다 눈치를 보고 지금 있는 것들만 잘 가꿔보자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상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장 지붕 태양광. 왜냐하면 상한가 금액들이 입찰에 들어가면 무조건 선정될 수 있는 금액들이 나와 있고 가중치를 1.5를 발수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건 가면 괜찮겠다. 그런데 정책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투자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수익이 불안정하다. 그럼 대규모 사업들은 그냥 임대를 줘버리면 되는 거죠. 발전 자회사들이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공기업들이 지붕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15년, 20년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다만 제가 염려되는 것들은 REC 금액이, 현물 금액이 지금 정도의 금액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어요. 가격 급등하면 정부에서 참여를 해서 REC 금액을 조정하겠다라는 게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7월 달에도 제가 관련 뉴스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면 제도 개선을 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관련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15년 이상 태양광 발전 사업 분야에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앞으로 현물 금액이 계속 갈 수 있나? 정책과 제도가 바뀌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물론 앞으로 태양광 육성 사업에 대한 정책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던가 제도가 바뀐다던가 해서 국내의 태양광 시장을 죽일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걸 그냥 바라만 볼 수도 없다 보니 언젠가 정책 육성 사업이 나온다면 조금 더 좋은 제도들이 나오겠지만 그건 신규 사업자들을 위한 시장 창출을 어떻게 하고 리파워링을 통해서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나오겠지, 기존의 준공된 사업자들까지 배려를 하는 정책이 나오진 않았었다라는 게 저희가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죠. 올해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찍어드리지 않는 이유도 많이 바뀌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낄 만큼 달라지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쁜 것들만 계속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무조건 태양광이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몸살이고 제도 변화를 관찰하고 앞으로 나올 산업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최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태양광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것들은 사실은 계산서를 뽑아놓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럴 수 없는 부분들, 신규 사업자를 육성을 한다던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제도 변화를 조금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죠.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타났어요. 내년도 입찰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정책 위반자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럼 저렴한 제품들, 중국산 제품들 상대적인 우익을 누리고 있거든요.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전부 다 선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될까? 앞으로도 일을 안 할까?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현물에 있는 금액들이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것들이 가장 불안한 겁니다. 태양광 시장에 있으면서 너무나 불안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요. 그렇지만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입찰 계획이 나오는 것들도 저희가 관찰을 하면서 상반기에 벌써 하반기에 상한가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았던 것처럼 내년도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관련된 내용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